반대 세력의 전열이 급속히 약화됐다. 김종필 씨하고는 한 3, 4개월 사이에 매일 만났습니다. 매일 내가 이렇게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앞으로 핍박을 받을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도 내와 함께 협력을 하고 공화당 안에서 올바른 이분 생활에도 해나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말에는 굉장한 가시가 있었거든요. 자기가 견딜 수 없을 정도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당할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시사한 거죠. 그러던 중 이춘호를 비롯한 개헌 반대파 의원들은 야당이 올린 문교부 장관 해임안에 무더기 찬성표를 던졌다. 그것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정면 도전 행위였다. 화가 난 박정희 대통령은 이춘호, 양순직, 박종태, 김달수, 정태성을 항명주동 5인방으로 지명, 공화당에서 제명시켜버린다. 개헌 반대파 의원들이 무더기 찬성표를 던진 것은 대통령을 비롯한 개헌 찬성파에게 개헌 반대 세력의 힘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항명파동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다. 개헌 반대를 주도하던 이춘호 등의 핵심 세력들이 공화당에서 빠져버림으로써 공화당 내 개헌 반대 세력은 중심을 잃고 흐트러지고 만 것이다. 이후락 비서실장,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을 비롯한 공화당 개헌 주도 세력들의 회유와 압력이 본격화됐다. 저희들 생각은 우선 과시 효과를 누리고 이러한 이 잠재 세력이 버티고 있는 이상 3선 개헌은 어렵다. 이런 것을 인식시킴으로써 생각을 바꾸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저희들이 고립이 되고 또 저희들이 추진적이자 이끌어가는 그러한 입장이었었는데 그게 전혀 안 되다가 보니까 정말 조직이 상당히 힘들어서 만들어진 거지만은 와야 되고 말았거든요. 집요한 회유와 압력 속에 야당인 신민당 일부 의원들마저 개헌 찬성 쪽으로 돌아서고 공화당 내 반대파 의원들도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날 딱 한 2시간 얘기했어도 안 되면 내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죽어서라도 이걸 좀 막아야겠다 이런 내 비장을 갖고까지 했었는데 박 대통령이 마지막 방이 뭐라 그러냐면 야 5.16에 너하고 나하고 생명을 약속했지 않느냐. 약속했죠. 근데 생명을 같이 한 사람끼리 한쪽의 생명을 같이 한 사람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리스럽다 하자고 할 때 너 그렇게 인사가 쏘겠냐. 거기에서 내가 조금 마음이 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역사가 후퇴되든 사람이 망하든 기여해야겠습니까? 한다는 게라. 그래서 그럼 할 수 없죠. 결국 서명 의원 대부분이 개헌 지지로 돌아서게 된다. 공화당에서 마지막까지 개헌 반대 소신을 지킨 사람은 정구영, 이춘호, 양순직, 김달수 이 4사람뿐이었다. 사실은 역사 행정을 보면 세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어느 민족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은 이 북이나 영화를 하는 거는 잠시고 결국 이 명부이나 이런 것은 오래 가는 건데 우리가 일시적으로 참 명분 없는 일 함으로 해서 오역을 오래 두기보다는 우선 핍박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 먼 뒷날까지 산다 이런 생각도 있고 해가지고 그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집권 연장을 위해 스스로 만든 헌법을 스스로 부정하는 3선 개헌에 이춘호는 찬성할 수 없었다. 그것이 그가 제명당하면서도 버릴 수 없었던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이었다. 공화당 사무총장. 그의 자리는 처음부터 맞지 않았던 옷이었는지 모른다. 그렇다면 이춘호는 어떻게 군사정권에 참가해 공화당 실세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 부산 앞바다를 가로막아 부산항을 천혜의 항구로 만들어 놓은 고장 영도.
영도는 이춘호의 고향이다. 언제나 검정 고무신을 신고 영도거리를 활보하던 청년 이춘호는 고향에서 의협심 강한 사나이로 불리며 그 인기가 대단했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던 그는 고향에 내려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리고 청년문제연구회라는 단체에서 청년운동을 하고 있었다. 청년문제연구회는 자유당 말기 부패한 정권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사회 변혁운동을 꿈꾸던 청년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였다. 이춘호는 이 모임의 경남 지역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늘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다. 그는 경제학을 공부하고 청년운동을 해나가면서 가난한 서민들의 삶에 눈뜨기 시작했고 서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실천하던 진보적 지식인이었다. 한국전쟁으로 부산에는 피난민들이 물밀듯 들어오면서 천막과 판자촌이 무질서하게 세워졌다. 1950년대 말 부산시는 영도 지역국회의원 이영원과 함께 피난민을 위한 난민주택 건설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들을 위한 600동의 난민주택단지 건설 계획을 세운 부산시와 이영원 의원은 책임자 물색에 나섰다. 이영원 의원은 이미 영도에서 사회사업을 하고 있던 이춘호를 발굴해낸다. 그의 요청으로 이춘호는 대규모 주택사업을 총지휘하게 된다. 이춘호가 총책임을 맡은 주택건설 사업은 주택뿐 아니라 목욕탕, 경로당, 공장 등 부대시설이 갖춰진 대규모 주택단지를 세우는 것이었다. 600동 중에 여기 이제 원주민들은 입주하지 않고 전부 다 그 난민을 위한 그 주택이기 때문에 요게 127세대는 이제 판자촌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입주를 하고 나머지 473세대는 부산시 사회과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부산시 사회과에서 심사로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473세대를 여기다 이제 지금 25년 동안 난민 구제를 위한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 작업은 완공까지 무려 4년이나 걸렸다. 4년 동안 이춘호는 막사를 지어놓고 밤잠을 설치며 공사의 선두주의를 맡았다. 결국 이 주택단지 건설은 성공을 거두었고 집 없이 천막과 판자촌에서 살던 많은 피난민들이 집을 얻을 수 있었다.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의 성공으로 이춘호는 부산 지역에 촉망받는 인물로 떠올랐다. 제가 남로당을 하기나 공청을 하기나 이런 조직 활동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리에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늘 그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6.25 때는 이제 집에서 군지정 공장으로서 탄피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런 틈새에도 계속 보안대라든지 경찰이라든지에서 감시를 하거나 아니면 요 사태를 대상으로 대접을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5.16이 나가지고도 이제 처음에